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약 이지양 약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약삭 톡톡 시간입니다. 약사님, 저희 아버지는요, 오랫동안 고혈압이셨는데요. 관리를 잘 안 하셨어요. 그런데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근데 신장 기능이 절반도 안 남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고혈압인데 왜 신장이 안 좋은가요? 라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진짜 이 신장이 120세 장수 시대에는요 너무나 중요한데요.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신장을 지키시는 분들은 호르몬을 지키고 물을 지키고 혈액을 지키기 때문에 무병장수하실 수 있는 거고요. 신장이 무너지신 분들은 혈액도 못 지키고 호르몬도 못 지키고 지킬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유병장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장을 지키셔야 되는데요. 고혈압이 왜 신장이 안 좋은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그 정수기 광고하는 거 보셨죠? 정수기 광고할 때 보면 뭐 3중 필터, 2중 필터에서 필터가 여러 겹이어서 뭐 중금속도 거르고 뭐 노폐물도 다 거른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이 사구체가 실사, 공구, 실 모양의 공처럼 생겼다 하는 이 정수기 필터거든요. 우리 몸의 필터예요. 근데 정수기의 필터가 여러 겹인 것처럼 우리 몸의 필터도 여러 겹입니다. 이 여러 겹의 필터가 크기나 전하에 따라서 이게 음전하, 양전하, 또 이게 입자가 크냐, 적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물질의 여과를 조절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층이죠. 우리 혈관 점막, 설명할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혈관 안쪽에 혈관 내피가 있고, 점막이 있고, 그 다음에 중막이 있고, 외막이 있고, 이렇게 설명한 거 기억나세요? 그런 것처럼 이 사구체도 세 가지 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구체의 맨 안쪽에는 내피세포가 있어요. 혈관막처럼. 내피세포가 있고, 기저막이 있고, 그 밑에 족세포라는 게 있어요. 족세포. 이렇게 세 층으로 우리의 노폐물을 걸러주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혈압이 높아. 혈압이 왜 존재한다고 그랬죠? 혈압이 온몸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심장에서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이 혈압이 중요한 이유는 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뇌로 혈액이 가기 위해서 압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생각을 많이 하고 막 이래서 혈압이 탁 높아졌어요. 심장에서 혈압을 쫙 높여서 이 혈관을 쥐어짰는데 이 혈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동맥압이잖아요, 동맥. 근데 이 동맥이 이 신장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콩팥으로도 갈 때 이 동맥을 통해서 갈 거 아니에요. 신장 동맥. 심장에서 신장으로 들어가는 이 신장 동맥도 같이 압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수압이 세. 혈관의 압력이 계속 가해져. 그러면 비가 오면 땅이 패이듯이 혈관이 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장의 혈관도 손상이 돼요. 그러면 신장은 스스로 살려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두꺼워질 거 아니겠어요? 이 압력에 살아남기 위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혈관도 살아남기 위해서 두꺼워져요. 자, 두꺼워지면서 탄력을 잃게 되죠. 그렇게 되면 혈액이 잘 여과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 신장의 사구체는요, 아주 연약해요. 탄력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구체가 혈액을 여과하려니까 얼마나 오죽하면 실사자를 썼겠어요. 실보다 가늘다. 이렇게 가는데 계속 고혈압으로 막 때려버리면 손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구체의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어떻게 되냐.
단백뇨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단백뇨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단백뇨가 건강한 사람도 어쩌다 한 번씩은 나올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고혈압에 의해서 단백뇨가 계속 나오면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된다는 신호입니다. 이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길에 접어드는 거죠. 이 고혈압이 무증상이잖아요. 고혈압이 왜 무섭냐. 고혈압도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지만 신장병 역시도 침묵의 살인자라고 해요. 우리 몸은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견뎌요. 그러니까 이 혈관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터지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혈압이 진행이 돼도 잘 모르는 것처럼 고혈압과 같이 신장병, 이 신장도 나빠지는 것을 증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다가 아버님처럼 이렇게 쓰러지고 난 뒤에 가보니까 신장 기능이 많이 멈춰 있다. 이제 이런 진단을 받는 거죠.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신장이 더 이상 노폐물을 걸러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분이 간 기능까지 안 좋으면 더 이제 심화가 되는 거죠. 간의 역할하고 신장의 역할은요, 간신 같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뭐 이런 말도 들어보셨겠지만 간은 쓸개하고도 매우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지만 간은 신장하고도 굉장히 밀접해요. 왜? 간이 일단 우리 몸속에 들어온 노폐물을 걸러주기 쉽게, 신장이 걸러주기 쉽게 다 분해를 해요. 해독이라고 하죠. 아무리 간에서 다 해독을 시켜도 신장이 나쁘면 어쨌든 간에서 분해를 해서 신장이 걸러주기 좋은 조건으로 분해를 하는 거지. 어쨌든 노폐물은 혈액 속에 있기 마련이고 그거를 신장에서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고혈압으로 인해서 신장 동맥이 계속 두꺼워지고 이렇게 일을 못하게 되면 신부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고혈압으로 인한 신장 손상은요, 이제는요, 신장이 나빠져서 몸이 나빠졌는지, 몸이 나빠져서 신장이 나빠졌는지 알 수 없는 악순환에 이제 들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신장을 나쁘게도 하지만 신장이 나빠져 버리면 이제 고혈압은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질병이 생기는 거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부전이 오잖아요. 그러면 산염기, 우리 몸의 생명활동을 좌지우지하는 삼연기의 균형도 맞출 수가 없고 빈혈도 생기고 혈압도 잘 조절이 안 되는 등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요. 평소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약도 처방 받으시고요. 그런데 고혈압 약만 복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 혈관 건강이 개선되는 건 또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요, 약이라는 것은요, 혹시 이 혈압이 높아서 혈관이 터질까봐 처방을 하는 거지, 혈관의 탄력성이라든가 혈액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 주진 않아요. 그거는 제가 혈압편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꼭 찾아서 보세요. 고혈압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혈압 자체보다는 혈관의 탄력성입니다. 혈관에 노폐물이 없고 혈관이 낭창낭창해야 혈액이 전신까지 가서 세포들이 그거를 혈액을 받고 일을 해야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지, 단순히 혈압약만 드신다고 해서 이 모든 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혈압약만 복용을 하면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쓰리고에 노출이 되는 거죠. 고혈압은 연쇄적으로 당뇨를 일으키고, 당뇨는 또 고지혈을 일으키고, 또는 고혈압이 고지혈을 일으키고 고지혈이 당뇨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고지혈이 고혈압을 일으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쓰리고,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이 세 개가 서로 늪으로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신장 건강을 무척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 고지혈, 당뇨의
가장 큰 합병증은 바로 신장 손상이죠. 신장. 미세혈관. 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을 관리하는 이유는 바로 혈관 때문인데 혈관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전문가에게 처방받는 전문약은요. 큰혈관은 관리를 해줘요. 큰혈관. 이 동맥이나 정맥이나 이 큰혈관 관리는 해주지만 정말로 우리 세포에 직접적으로 물질 교환을 하는 모세혈관은 이런 약으로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약을 10년, 20년 열심히 드셔도 마지막에는 합병증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모세혈관 관리는 약으로 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이 모세혈관 관리까지 하시려면 반드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셔야 돼요. 식습관, 생활 습관, 운동 습관 이런 거 다 돌아보셔서 균형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또 이런 질문 들어왔네요. 고혈압약을 복용했더니 어지러워요. 왜 그런가요? 네, 이거 제가 혈압약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혈액량, 체액량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혈액량이 부족하면 세포들은 살 수가 없죠. 우리 물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신장에서 체액량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기전이 일어납니다. 이 사구체는요, 수자원공사잖아요. 우리가 가뭄이면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더 내보내주고 홍수가 되면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가둬놓고 물을 안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일정한 수돗물을 이제 받을 수가 있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신장에서 항상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 체액이 너무 부족하다? 체액이 부족하면 신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장에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안 되겠다. 위급 상황이다. 물을 더 내보내야겠다. 물을 더 나가지 못하게 해야겠다. 이런 걸 결정을 해요. 그래서 체액량이 줄어들어? 물이 나가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이 호르몬 시스템이 작동을 해가지고 나트륨 있죠. 제가 소금이라고 쓰고 물이라고 불러라 이랬잖아요. 이 신장에서 나트륨의 제흡수를 늘려버립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나트륨의 제흡수. 근데 제흡수 한다는 건 나가려는 거는 쉬운데 나가는 사람을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건 어렵잖아요. 이렇게. 그쵸? 순리대로 가는 거는 에너지가 안 쓰여지는데 다시 역으로 재흡수하려면 에너지가 엄청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로를 해서 체액량이 부족해지면 또는 우리가 너무 저염식을 해서 체액량이 부족해지면 신장에서 에너지를 써가면서 나트륨을 재흡수를 해서 체액량을 보상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혈압이 오르는 거죠. 자, 그때 혈압약을 드시면 너무 신장의 보상 기전으로 체액량이 올랐다. 이러면 또 고혈압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약이 어떤 약이냐면 신장에서 나트륨을 재흡수하지 못하도록 막는 약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체액량이 오히려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지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체액 영상에서 너무 저염식을 해도 혈압이 오릅니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체액량이 너무 적으면 우리 콩팥에서 체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트륨 재흡수를 막다 보니까 체액량이 너무 늘어나서 오히려 혈압이 오르기 때문에 평소 저염식을 해서 고혈압이 왔다면 지나친 저염식에서 벗어나서 삼삼한 국물을 드시면 혈압 조절이 오히려 잘 돼요. 그러나 평소에 짜고 매운 것 그리고 비만으로 인해서 체액량이 늘어나서 고혈압이 왔다면 그때는 일부러 더 소금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오히려 소금차를 많이 드셔서 더 혈압이 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미 저염식으로 인해서 혈압이 보상 기전으로 올랐는데 계속 더더더 저염식을 해서 더더더 체액량이 줄어서
혈압이 더 계속 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체액량이 많은지 체액량이 적은지 이거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전문가하고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체액량을 보시면서 혈압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혈압약만 드시고 있다고 해서 혈압이 조절되는 거 아니고 이런 체액량, 혈관의 탄력성, 혈액 속의 찌꺼기, 즉 림프 순환 이런 거 다 보셔서 혈관을 낭창낭창하게 부드럽게 유지하고 혈액 속의 찌꺼기는 없애고 또 혈액량이 충분해야 혈압이 잘 잡힌다는 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됐죠. 보상 기전에 의해서 혈액량이 올랐는데 고혈압약으로 나트륨 제우스를 막으니까 혈액량이 줄어들어서 어지러워지는 기전입니다. 자, 또 질문이네요. 자, 65세의 여성인데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저혈당처럼 너무 어지러워서 허겁지겁 먹게 되어요. 왜 그런가요? 네. 자, 우리가 지금이야 이렇게 많이 먹지만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은 이 먹을 것을 없을 때를 대비해서 진화를 했는데 일단 근육이 많으면은 우리가 먹지를 못해도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만들어서 이 근육 속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요, 한 끼나 두 끼 굶어도 그렇게 저혈당이 오질 않아요. 그 얘가 바로 저예요, 제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40대 때는요, 근육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운동을 별로 안 했어요. 아기를 셋을 낳았기 때문에 아기 셋 키우고 약국 가고 하느라고 운동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나 하거나 뭔가 집중해서 일을 하고 나면 너무 어지럽고 힘들어서 막 초코파이를 먹었단 말이에요. 생방송 출연하고 나면 너무너무 막 어지럽고 깔아앉았었는데 안 되겠다 해서 제가 40대 중반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등산을 시작하면서 허벅지 근육이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제가 몇 시간 녹화를 하고 생방송을 해도 어지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집중해서 뭘 할 때 한두 끼 정도 굶어도 그렇게 배가 고프지를 않는 게 내가 근육이 많이 생겼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옛날에는 근육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도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로 간하고 신장에서 포도당을 신생하기 때문이에요. 포도당을 만들어서 쓴다고요. 우리가 한 달을 굶어도 안 죽는 이유, 한 달 동안 단식을 해도 사람이 죽질 않거든요. 왜? 근데 중요한 거는 뇌는 포도당만 에너지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동안 단식을 해도 죽지는 않는데 몸에 완전히 말라버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몸 단백질을 다 녹여가지고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은 점점 빠지는데 단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살은 점점 빠지는데 의식은 더 명료하다. 왜? 이 몸을 녹여서 간하고 신장에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뇌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하면 또 간에 혈액이 부족하면 근육이 약하면 근육이 없으면 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한 끼만 굶어도 뇌로 포도당이 안 가서 엄청 어지럽게 되는 거죠. 근데 신장 기능이라는 게 우리가 한 갱년기 전까지는 필터가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필터가 짱짱하니까 즉 신장 자체가 짱짱하니까 포도당 신생도 잘하고 또 근육도 갱년기 전에는 많으니까 포도당 저장도 잘하고 하니까 한두 끼 굶어도 젊은 사람들은 밤을 새도 그렇게 안 힘든데 갱년기가 지나면 신장도 약해져 근육도 없어져 그러니까 한 끼만 굶어도 어지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갱년기 이후에는요 연금, 돈을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혈액을 채우고 근육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혈액이 충분해야 혈액 순환이 잘 되고 또 근육이 충분해야 혈액을 저장을 해가지고
잘 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주말에는 쉴 때는 운동을 하셔서 근육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신장이 나쁘면 왜 골다공증이 오나요? 자, 골다공증 하면 햇볕 생각나시죠?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을 하려면 햇볕을 많이 쬐고 뼈에 적당한 자극을 줘야 되니까 운동을 해라. 그래서 산책을 통해서 이 신체적 자극과 햇볕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산책을 엄청 권유를 하는데요. 자, 산책을 하게 되면 비타민 D가 합성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산책을 많이 못 하니까 비타민 D를 영양제로라도 이제 먹는 건데요. 이 산책을 통해서 합성되는 비타민 D는 이 간을 거쳐서요, 그 25 하이드록시 비타민 D로 변환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햇볕을 본다고 해서 비타민 D 호르몬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간에서 먼저 준비형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거는 갑상선 설명할 때 제가 T4하고 T3 설명드렸죠. 갑상선 호르몬을 일단 갑상선을 T4 형태로 만들어서 혈액 중에 내보내면 그걸 세포에서 T3로 만들어야 활성형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몸은요, 항상 호르몬이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예비군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활성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간에서 예비군 비타민 D를 만들고요. 이게 신장으로 이동을 하면 신장에서 이 하이드록실라제 효소에 의해서 그 칼시트리올이라는 활성형 비타민 D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비타민 D는 예비군이고요. 실제로 그게 우리 몸속에서 신장에서 활성형으로 만들어줘야 비타민 D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장 기능이 나쁘면 신장에서 이런 효소가 안 나오면 비타민 D를 아무리 먹어도 활성형 비타민 D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활성형 비타민 D가 비로소 우리 몸에서 미네랄을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요. 이제 이 활성형 비타민 D가 장에 연락을 해서 칼슘을 흡수하라고 명령을 하는 건데 신장이 나쁘면 활성형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면 칼슘 흡수가 안 되겠죠. 칼슘 흡수가 안 되면 뼈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시면 골다공증이 많이 오는데 자, 신장이 언제 안 좋아져요? 젊어서는 잘 모르죠. 세차잖아요. 젊어서는 필터가 건강하니까 골다공증이 잘 안 오죠. 그러나 나이가 드시면 갱년기 이후에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갱년기 이후에 그래서 골다공증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골밀도가 떨어지는 게.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도 많습니다. 왜 햇볕을 전혀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골다공증이 전 세대에 걸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요. 이제 이렇게 신장이 약한 수준에서는 칼슘 흡수가 안 되는데요. 만성 신장 질환으로 진행이 돼버리면 이제 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신장은요, 이 칼슘뿐만 아니라 이인 있죠, 이인. 이 콜라에 많이 들어있는 이인 있죠. 이 이인의 균형을 신장에서 또 주관을 하거든요. 이인을 배설을 함으로써 신장이 칼슘과 이인의 균형을 맞춰요. 그러니까 칼슘은 몸속에 많이 들어와야 되고 이인은요, 우리 음식에 너무 흔하기 때문에 배설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흡수와 배설의 균형이 맞아야 칼슘과 이인의 균형이 맞아서 우리 몸이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신장이 정말 신부전 쪽으로 많이 나빠져 버리면은요, 이인이요,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혈액 속에 이인이 많아져요. 자, 이인이 많아지면 이인은 혼자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 몸은 항상 중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이 활성산소도 위험한 이유가 활성산소도 항상 어디선가 전자를 뺏어와서 안정화되려고 하기 때문에 세포에서 전자를 뺏어서 세포가 이제 병이 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인도 나가질 않잖아요. 그러면 칼슘하고 막 결합을 해서 안정화되려고 해요. 그래서 칼슘을 뼈에서 빼는 거예요. 뼈에서 칼슘을 빼서 인산칼슘이 돼요. 그러면 그게 뼈에서는 칼슘이 없어지니까 뼈는
이거는 골연화증이 오다가 골다공증으로 가는 거고, 이 혈액 속에서는 칼슘과 인이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이렇게 붙으면은 석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면 몸이 많이 굳는 거예요. 몸이 석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석회화 된다는 건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근육을 가지고 자유롭게 운동을 해야 되고 몸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석회화가 진행이 되면 또 면역세포가 또 이 석회를 없애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면역력이 또 과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장이 나빠지는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또 이런 질문 들어왔네요. 약사님,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 왜 신장이 나빠지나요? 네, 그 소염 진통제의 남용이 제가 정말 걱정이 되는 게 요즘 사람들이 그 두통 때문에도 진통제를 많이 먹고요. 특히 여성들은요, 생리통 때문에 진통제를 정말 많이 먹거든요. 이 소염 진통제를 아마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성장기에 훨씬 많이 먹을 겁니다. 여성들은요, 생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생리통에 시달리면서 소염 진통제를 먹고 또 생리를 통해서 혈액이 빠져나가면 혈액이 부족해지잖아요.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두통에 또 시달리면서 진통제를 먹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다이어트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운동을 또 많이 하면서 전신 근육통이 오면서 또 진통제를 먹고 이러면서 진통제를 먹는 횟수가 저 젊어서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세대보다. 근데 이 소염 진통제를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건 상관이 없어요. 마치 커피를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건 상관이 없고 술도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건 상관이 없죠. 왜? 우리 몸에 해독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소염 진통제를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신장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소염 진통제가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우리 몸의 어떤 물질을 차단하기 때문이에요. 이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물질은요, 세포막에서 생성이 되는 물질인데 세포막에서 지나치게 많이 생성이 되면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소염 진통제가 이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물질을 차단을 하게 되면 통증과 염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리통 때, 두통 때 복용하는 이 소염 진통제가 프로스타그란딘을 차단하는 원리인데 이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물질이요, 신장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해요. 젊어서는 상관이 없어요. 젊어서는 혈관이 낭창낭창하고 혈액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프로스타그란딘의 영향을 별로 안 받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물질이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이렇게 넓혀줘야만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안정화가 되는데 소염 진통제를 자꾸 먹게 되면 이 프로스타그란딘이 통증과 염증도 없애지만 세포막에서 통증과 염증도 없애지만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콩팥으로 혈액이 들어가질 않아서 이 신장 건강에 무리가 간다는 거죠. 이 프로스타그란딘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위 점막을 보호해요. 그래서 소염 진통제를 너무 오랫동안 복용을 하게 되면 위 점막도 약해져서 나중에는 위장 질환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젊어서는 한두 번씩 먹는 거 괜찮은데 이게 습관화가 돼서, 근데 우리가 오래 살잖아요. 50 넘어 살고 60 넘어 살아서 나이가 들었는데 계속 진통제를 이제 더 점점 많이 먹게 되면 신장까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제가 약국을 하는데 소염 진통제만 복용을 하면 붓는다. 아까 왜 붓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편에서 단백뇨가 있으면 붓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아지면 신장에서 노폐물을 잘 못 걸러주기 때문에 나가야 될 거는 안 나가고 나가면 안 되는 것은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몸이 나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붓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소염 진통제를 복용을 하고 붓는다고 하면 제가 이제 의사하고 상의해서 다른 진통제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다른 소염 진통제가 아닌 다른 진통제는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의 계열의 그
그 해열 진통제인데 이거는 또 간독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열 진통제든 소염 진통제는 자주 드시면 안 되는 거죠. 꼭 필요할 때만 드시라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만 드시고 이런 진통제로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차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약사님,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신장이 나빠지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그 사구체가요, 어떻게 혈류량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냐면요, 마치 수자원공사에서 가뭄이 오면 물을 더 내보내고 홍수가 들면 물을 더 안 내보내고 이렇게 스위치를 조절을 해서 그 물의 양을 일정하게 공급을 하듯이 우리 신장에도 스위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너무나 뭐 커피를 많이 마신다거나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막 이렇게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어서 혈류량이 많아지거나 혈액량이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구체에서 들어오는 혈관의 밸브를 막아버립니다. 조금씩 들어오게 해서 일정하게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 저혈압이고 너무 누워만 있고 너무 뭐 다이어트를 해서 혈류량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 사구체에서 나가는 혈관, 들어오는 혈관 말고 나가는 혈관의 밸브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고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적게 들어오면 나가는 쪽을 막고 너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쪽을 막아서 일정하게 사구체 여가율을 90에서 120 정도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장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건데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양쪽이 다 막혀버립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해서 신장이 나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려고.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아야 되냐,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에 있을 때 소변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막 신장으로 혈액이 막 들어가면 소변을 봐야 될 텐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구체로 들어가는 혈관을 다 막아버려요. 어떻게요? 바로 누차 말씀드린 코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이 계속해서 과도한 부담을 받아서 신장질환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신장 환자들에게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절대. 근데 이 스트레스가 정신적 스트레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과로도 스트레스인 거죠. 과로도. 왜? 일을 많이 하면 혈액이 빨리 돌 것이고 혈액이 많이 돌면 신장이 걸러야 될 게 많은 거고 또 과식도 스트레스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다 혈액으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효소들이 다 잘라가지고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일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신장에 노폐물을 또 많이 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장 환자들은 많이 쉬어주고 뭐 스트레스 받지 말란 소리를 항상 의사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20세 장수시대 우리가 롱런 해야 되잖아요. 인생 길잖아요. 길게 건강하려면 정말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시고 항상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하면 다시 원래 그 항상성을 유지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지 무조건 열심히 열정으로 사시면 안 된다고 봐요. 자, 또 이런 질문이 있네요. 혈당이 높으면 왜 사구체가 나빠지나요? 이게 진짜 제가 이 영상을 다 패스를 해도 이 부분은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요 너무 후식 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또 과일이 하우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공급이 되면서 탄산음료가 또 너무 많이 공급이 되면서 당독소가 너무 만연한 사회가 됐습니다. 당독소. 혈당이 너무 흔해진 거죠. 혈당이 너무 높다는 거죠. 혈당이 높지 않더라도 당독소는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 영상은 제가 그 당뇨편에서 잘 했으니까 한번 가서 꼭 좀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혈당이 높아지잖아요. 단 것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요. 이 당이 빠져나가려면 당은 물에 녹잖아요. 그래서
고혈당으로 인해서 혈액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사구체에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사구체 여과율이 높아집니다. 물이 늘어나니까 수압이 높아지면서 사구체의 압력이 증가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압력이 계속 높아지면 고혈압이 사구체를 망가지는 것처럼 나중에는 사구체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이 사구체가 들어있는 기관을 네프론이라고 하는 이 신장의 기본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하는데, 이 네프론이 우리 몸 안에 100만 개 이상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사구체는 사실은 이 혈관이에요. 혈관 덩어리. 근데 이 혈관이 이 100만 개 이상이 이제 모여져 있으면 혈관끼리 막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구체 혈관을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구체를 지켜주는 세포의 기질이 있는데, 이걸 이제 메산지움이라고 말을 해요. 좀 어려운데, 이 메산지움이라는 조직이 탄력성이 있어야 사구체가 서로 늘러붙지도 않고, 사구체가 너무 이렇게 좁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확대되지도 않고 사구체의 탄력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당독소가 왜 무섭냐면, 고구마는 쪄놓으면은 부슬부슬한데 고구마에다 설탕을 한번 발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고구마 마탕이 되죠. 뻣뻣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속에 혈당이 많아지면 당독소가 많아지고, 당독소가 많아지면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메산지움이 딱딱해지고 커지게 됩니다. 이 메산지움이 너무 커지게 되면 사구체를 압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사구체가 두꺼워지고 사구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메산지움은 사구체의 이 혈관과 혈관 사이에 존재하는 세포의 기질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고혈당이 되면 이 사구체가 이 메산지움이 커짐으로 인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혈당이 신장을 망가뜨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고혈당은 항상 또 고혈압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 이게 이제 다 오게 되면 이 메산지움이 이제는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지속적으로 고혈당과 이 과여과에 노출이 되면 이 메산지움이 계속 팽창이 되면서 여과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던 여과망이 이제 느슨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발바닥 있죠. 여러분 발바닥이 촉촉하고 부드러우면 안 갈라지잖아요. 근데 발바닥이 거칠어지고 이러면서 갈라지듯이 사구체가 갈라지면서 이제 나와서는 안 되는 단백질 같은 것이 여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속적인 고혈압이나 지속적인 고혈당이 얼마나 사구체를 망가뜨리는지 아시겠죠? 지속적인 고혈압은 혈관을 비대하게 하고 섬유화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구체를 망가뜨리고, 지속적인 고혈당은 메산지움, 사구체를 지지하고 있는 메산지움을 팽창하게 해가지고 사구체를 쪼그라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 콜레스테롤이 또 많으면 이 기름이 사구체를 막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쓰리고가 너무너무 무서운 합병증이 바로 신장이 나빠지는 거죠. 자, 또 이런 질문 들어왔네요. 약사님, 몸이 산성화되면 왜 고칼륨 혈증이 오나요? 이거 제가 저번 편에 산알칼리 편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몸이 산성화된다는 게 우리 몸에 수소가 많아진다는 상황이라는 거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수소가 많아진다. 몸이 산성화된다. 식초에다가 계란을 담그면 계란이 녹아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산성화되면은 우리 몸이 다 녹아버려요. 우리 몸이 산성화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들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몸이 산성화된다는 거는 몸으로서는 굉장히 유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요, 이 수소를 내보내기 위해서 칼륨이 빠져나옵니다. 세포에서 칼륨이 빠져나와요. 몸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소를 없애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많아진 칼륨을 신장에서 또 내보내줘야 되는데, 만약에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못 내보내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이 오는데요. 이 고칼륨 혈증이 오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 우리 심장에서 전기를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장이라는 곳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잖아요. 나트륨, 칼륨, 이 균형에 의해서 전기를 일정하게 제대로 만들어내는데 고칼륨 혈증이 오면 제대로 전기 신호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정맥이 와요. 그러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산성화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제가 저번 편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거나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거나 또는 호흡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몸이 산성화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고칼륨 혈증이 오지 않는 이유는 신장에서 칼륨을 계속 내보내주기 때문인데 만약에 신장이 나쁘면 칼륨을 내보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그때 고칼륨 혈증이 오고 그때 부정맥이 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몸이 질병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신장이 나쁘면 왜 몸이 석화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의 배출이 떨어져서 인이 칼슘과 결합을 해서 몸이 석회화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신장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액과 혈액을 확보해야 됩니다. 체액과 혈액이 부족하면 신장에서 부족한 체액과 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하면서 신장이 과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장이 좀 쉴 수 있도록 체액과 혈액을 확보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미세혈관을 지켜내야 됩니다. 신장은 아주 작은 혈관들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미세혈관에 찌꺼기가 끼게 되면은 사구체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혈관 건강, 첫째도 혈관, 둘째도 혈관, 셋째도 혈관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에너지의 균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활동하느라고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또는 생각하느라고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신장에 일할 에너지가 남아있질 않아서 신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신장이 먹을 것은 좀 남겨놔야겠다 할 수 있게 지나치게 몸을 함부로 쓰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혈압과 혈당과 호흡의 항상성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죠? 혈압이 너무 높아도 혈당이 계속 높아도 또 호흡의 항상성이 틀어져도 신장은 우리가 못 지켜낸 걸 지켜내느라고 신장이 일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조금 신장이 할 일을 덜어준다면 신장이 오랫동안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진통제하고 커피를 줄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간 건강을 지키셔야겠죠.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에서 우리가 너무 나쁜 음식을 많이 먹고 약을 많이 먹고 막 이런 식으로 간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간이 그것들을 다 분해해서 노폐물을 만들어요. 간이 만들어낸 노폐물을 신장이 걸러주기 때문에 간이 1차적으로 쓰레기를 덜 만들어야 신장이 훨씬 일을 덜 하겠죠. 그러니까 살면서 림프 건강, 림프가 나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식습관, 우리 몸이 해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먹을 것, 좋은 먹거리를 지켜내셔야 간 건강, 신장 건강, 림프 건강을 다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소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먹으면 그만큼 노폐물이 많이 나오고 그걸 거르기 위해서 신장이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소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게 몸 건강을 지키는 건데요. 역으로 말하면 몸 건강을 지키는 게 신장 건강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면 신장도 좋아지고 신장이 좋아지면 몸도 좋아지는데 몸은 마음의 영향을 받잖아요. 마음이 좋은 호르몬을 보내줘야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균형이 바로 신장 건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신장은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몇 번 반복해서 들으셔서 꼭 신장 건강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